마을 지킴이 프로젝트 우리마을 환경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마을 환경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우리 함께 마음 챙김으로 몸과 마음을 릴렉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하며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나의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천천히 호흡을 해보세요. 어때요? 마음 챙김으로 몸과 마음이 편해졌나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이렇게 마음 챙김을 통해서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갖는 것 자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우리 마을 환경 지킬 준비 됐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농부야 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 농부 친구들 그리고 다른 친구들 저와 함께 우리 마을 환경 지키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고! 우리 마을 지킴이 프로젝트 마을환경업에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우리 마을의 안전한 먹거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마을의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란 뭘까요? 안전하다라는 것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다라는 뜻이고, 먹거리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온갖 것을 먹거리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안전한 먹거리란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생산, 재배, 가공된 먹거리, 음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16년 식품 소비 형태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국민들의 51.1%가 나는 식품 안전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42.8%가 보통이다 라고 하고 관심 없어요는 0.1%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국민이 식품 안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혹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97.6%는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2.4%의 사람들이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피해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관련 피해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품질 불량에 관련된 것이에요. 45.6%가 품질이 불량해요. 음식 질이 안 좋아요가 대답을 했고 38.1%는 이물질, 다른 이상한 물질이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17.9%는 과대 광고, 13%는 허위 표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품 관련 피해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보이는 곳 어디일까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너무 놀랍게도 이곳은 만두를 만드는 식품회사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 뉴스에서 곰팡이가 핀 식품 취사시설에서 만두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만두업체가 다수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만두류 제조 가공업체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업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서 고발했다고 해요. 여러분, 5월이 무슨 달일까요? 5월은 봄을 만끽하기 위해서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야외에 나갈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데 장시간 음식물을 방치하면은 식품 보관, 섭취, 개인 위생에 부주의 때문에 식중독이 또 많이 일어나는 달이 5월이랍니다. 그래서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우리가 식약처라고 할게요. 식약처에서는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했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는 어떻게 찾고 골라야 할까요?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방법, 식약처에서는 식품 분야의 인증 표시로 안전한 먹거리를 표시하고 있답니다.
먼저 해썹이라고 하는 거죠. 해썹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 해썹이라고 하는 이 인증 마크는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식탁까지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위생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썹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화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 요인의 발생 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해썹 인증 마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식품안전나라에서 검색해 보는 거예요. 식품안전나라는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인데 회수하거나 판매를 중지한 제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집 주변이나 우리 학교에서 먹는 급식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대요. 해썹 마크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해썹 제도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재고,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모든 단계에서 혹시 생길지 모르는 우려를 규명하고 공정 단계부터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래요. 그래서 해썹 마크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한 먹거리 먹을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우수 건강 기능 제조 기준이라고 해서 GMP가 있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이라고 해서 마크도 있답니다. 왼쪽에 나오는 우수 건강 기능 식품 제조 기준은 건강식품을 만들 때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업체에게 지금의 같은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해썹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 외에 어린이들이 꼭 필요로 하는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높은 또 포화지방률, 나트륨 함량이 낮은 그런 음식에 특별히 기준에 적합한 음식에만 붙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린 푸드 존이라고 보신 적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입니다. 라고 해서 그린 푸드점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는데 사실 학교 주변에 너무 유해한 음식들이 많고 불량식품 때문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식품안전관리구역이라는 것을 시행했는데 이 때문에 학교 주변 직선에서 200m 정도 안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이 지역에서 파는 불량식품이나 아니면 유해 조리 음식은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불량식품은 뭘까요? 불량식품 본 적 있어요? 불량식품이라는 것은 쉽게 부정불량식품인데 제조나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모든 제품들을 불량식품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식품위생법만 들어갈까요?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법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법 등등의 모든 법률을 위반한 제품을 불량식품이라고 한다고 해요. 불량식품들은 일단은 어떤 유형이 있냐면 변질된 거, 부패된 거 있겠죠. 냄새가 나고 이상한 맛인 거. 그 다음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곰팡이, 독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사료용 원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불법 도축, 병든 고기를 사용해서 햄버거 패티를 만든다든가 하는 음식도 있을 수 있고 농약이나 첨가물을 넣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수입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로 가지고 온 음식, 유독 유해 물질이 포함된 음식, 아니면은 영양 표시가 허위로 표시된 경우, 그리고 원산지가 바뀐 경우, 과대 광고, 유통기한이 변조된 식품도 불량식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불량식품 중에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이 뭘까요?
바로 이물검출이라고 해요. 이물검출, 이물이 뭐죠? 이물? 이물은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인 원료 말고 다른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이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대요. 그렇다면 이런 불량식품을 구별하는 요령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품 표시사항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허가된 제품인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혹시 변조된지, 다시 말해서 기간을 스티커를 또 붙였는지, 아니면 수입식품의 경우 한글 표시가 있는지, 한글 표시가 없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음식일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리고 보관, 포장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냉동식품인데 냉동고에 있는지, 냉장식품인데 냉장고에 바로 진열이 되어 있는지, 혹은 포장이 부풀어져 있거나 뜯어져 있는 경우, 아니면 냄새가 나는 경우는 불량식품이죠. 그리고 허위 과대 광고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량식품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가격이 싸면 무조건 불량식품일까요? 아니에요. 가격이 싸도 법규에 따라서 위생적으로 만들었으면 불량식품이 아니랍니다. 학교 주변의 문구점에서 파는 음식 중에서 사탕이나 아니면 쫀득이 같은 거 이런 제품도 만약에 위생적으로 만들었다면 불량식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세계 10대 불량식품 한번 읽어볼까요?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고기. 우리가 많이 먹는데 어떡하죠? 이 햄이나 소세지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있대요. 기름에 많이 튀긴 식품, 몸에 안 좋겠죠? 설탕에 절인 과일식품. 설탕이 많은 것은 당도가 높고 방부제와 향료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과자. 과자는 식용, 향료나 색소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소금에 절인 식품. 당연히 소금을 많이 먹으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통조림류, 인스턴트 식품, 냉동 간식류, 숯불 구이류, 사이다, 콜라, 탄산음료. 어떡하죠? 여러분이나 저가 많이 먹는 음식인데 어떡하죠? 이 10대 불량식품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세계 10대 건강식품도 알려드릴게요. 토마토 좋아하죠? 토마토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열량이 낮대요. 그리고 철분이 많이 든 시금치,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는 마늘,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견과류, 호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적포도주도 동맥경화를 예방하고요. 녹차, 그리고 연어, 블루베리도 동맥경화를 예방한대요.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 비타민C, 베로카로틴이 풍부하대요. 암을 억제할 수도 있답니다. 귀리나 보리, 섬유소나 콜레스테롤이 낮고 포만감이 있어서 과식을 막아준대요. 우리 이런 음식을 많이 먹도록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먹거리를 살 수 있을까? 선생님이 팁을 알려줄게요. 점포가 깨끗하고 청결한 곳을 이용하면 좋겠죠? 청소가 된 곳은 오래된 물건도 없을 가능성이 크죠? 두 번째 중요한 내용,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불량식품을 발견했다. 어떡할까요? 불량식품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1339 잊지 마세요. 1339로 불량식품을 꼭 신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전한 혹은 건강한 식생활 실천 규칙도 꼭 기억하도록 해요. 국물류 적게 먹는 것, 인공 첨가물, 색소 들어가 있는 거, 색깔이 화려한 음식은 인공 첨가물이 많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채소나 과일을 즐겨 먹고 야식, 군것질 안 하는 거 건강을 위해서 좋죠. 그리고 탄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이 5가지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질병의 원인이라고 해요.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 개개인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 만성 질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위해서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 농업이에요. 도시의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서 내 손으로 기른 신선 채소를 기르고 그 채소를 먹는다면 우리가 도시 농업을 통해서 훨씬 더 안전한 먹거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도시 농업이란 도시에서 농사 활동을 통해서 먹고 보고 즐기는 것으로 인간 중심의 생산적 여가 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을 꾀하는 것. 이게 바로 도시 농업인데 주로 텃밭 채소나 주말 농장, 옥상 텃밭을 즐기는 도시 농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도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농사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일단은 텃밭에 심을 작물을 정해야 되죠. 이 작물을 어디서 키울 것인지 텃밭의 유형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옥상에서 하든지 아니면 텃밭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베란다에서 하든지 정하는 것이도 중요합니다. 도시 농부를 위해서 추천하는 작물은 초보자들은 가장 쉬운 상추나 시금치, 고구마, 감자, 완두콩, 당근 같은 것을 심을 수 있고요. 텃밭을 한번 했던 경험자는 토마토나 고추, 가지 등을 심을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나는 전문가야, 농부야 하시는 분들은 오이나 참외, 수박 등을 추천한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우리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농업의 형태예요. 일단은 주말 농장이나 실외의 텃밭이 있겠죠. 그리고 아파트나 건물의 옥상에 만들어진 옥상 텃밭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 내에 베란다에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에서도 텃밭을 가꾸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도 텃밭이 있어요. 그것을 스쿨팜이라고 해서 이른 아침에 텃밭을 가꾸는 학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도시의 빈집을 통해서 빈집 원행을 통해서 버섯 농장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마을 도시 농업의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농업농장이나 도시농업지원센터에 가면 텃밭 분양을 통한 주민들의 도시농업체험과 교육, 학습의 공간을 마련하고 도시농업인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 미추홀구청에서는 도시농부 어린이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텃밭에 대해서 배우고 작물을 직접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체험도 진행하고 있답니다. 어때요? 오늘 저와 함께 바른 먹거리 유용한 시간이 되었나요? 그럼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해썹이라고 읽기도 하는 인정제도. 영어로 스펠링을 해야 되는데 H로 시작되는 해썹. 뭘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바로 HACCP, 해썹이라는 인증제도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체 유해한 물질들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너무 쉽죠? 불량식품. 잘하셨습니다. 활동지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오늘 우리 마을에서 우리 마을 환경업 프로그램 중에서 먹거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용한 시간이 되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